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엄청난 상황이죠. 거기도 전면전이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쟁의 그 양태를 보면요, 양상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전쟁하고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상대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교전을 하는 그런 상황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죠. 미사일, 그리고 멀리서 때리는 포탄 이런 게 날아옵니다. 로켓 이런 게 날아오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야말로 이 전쟁의 개념 양상을 뒤바꾼 존재가 하나 나타났죠.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참고로 이 드론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 혹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이제 구비된 나라가 중국하고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뒤늦게 여기 이제 드론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기술력이 있으니까 금방 따라잡겠죠. 근데 이 드론 전쟁에 있었어요. 골치 아픈 게, 이 드론은 제작 단가가 얼마 안 해요. 뭐 비싸봐야 뭐 몇백만 원 수준인데, 통상 한 150, 200만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뜨게 되면은 그걸 어쨌거나 격추를 해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소총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정밀한 타격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단이 가령 미사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드론은 가격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미사일은 뭐 억대가 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미사일은 원래 저들의 전투기, 폭격기나 뭐 이런 걸 잡는 그런 수단인데, 공중에 있을 때 말이죠. 아니면 요격하는 그런 목적인데, 고작 드론을 잡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밑가는 장사죠. 그렇게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나라도 드론한테 이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란산 드론 하면 이란도 대단합니다. 튀르키예, 이란,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드론을 요격하다가 미사일을 무려 100발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미국이 부자 나라인들 미사일을 저 드론처럼 저렇게 쏠 수는 없는 거예요.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거는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해서요. 드론 잡는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레이저거든요. 레이저 무기인데, 레이저 대공화기 이게 이제 완전히 일상화되면은 드론도 이제 충격을 좀 먹을 겁니다. 타격을 받겠죠. 레이저는 단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일단은 저기에 맞으려면 드론보다 더 가격이 비싸면 안 돼요. 이 저격하는 무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이 어쨌거나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레이저 무기에 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앞서 있고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전부터도 미국의 비밀화기 우주급 무기 중에는 레이저 무기가 있다. 그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들은 있었고, 실제 그 유사한 영상도 뭐 이렇게 인터넷 판에 공개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상용화, 실용화 된 게 거의 없어요. 미국도. 뭐 미국 자체가 그 레이저 무기를 갖고 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있어요. 있지만 아직도 출력이 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어, 고성능이 아닌 거죠, 현재. 그래서 모든 드론을 쏘아하고 잡아내기에는 무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죠. 미사일로 드론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장기화되면서 중동에 파견된 미군의 대공 방어용 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 소진용으로 이들이 드론을 막 날리는 겁니다. 근데 드론을 놔두면 안 되는 게, 거기에도 나름대로 폭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큰 피해를 준다고요. 그래서 쏘긴 쏴야 되는데 소총이라든가 그 밖에 뭐 다른 어떤 수단으로는 잘 안 되니까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때린다. 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후티 반군 드론 막다가 100발 이상 소모가 되었다. 작전 차질 우려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대만 해협, 태평양에서 중 막아야 할 미사일 부족하다.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도 말이죠. 이 드론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드론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만큼 드론을 갖고 있어야죠. 기술력은 아무래도 서방이 더 이렇게 앞서 있지 않겠어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고성능 그 드론 무인기를 갖고 있거든요. 북이 탐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그 고성능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드론 무인기 같은 걸.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드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제가 볼 때 어쩌면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실용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상용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광선포 레이저, 북 무인기 잡는 바로 이게 이제 드론 잡는 무시무시한 드론 킬러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우리 군에 이제 배치되는데 이름이 천광입니다. 천광. 하늘의 빛 천광입니다. 하늘에 빛이 쫙 나가서 드론을 잡아버리는데 이 레이저 대공 무기가 가격이 이제 중요하겠어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나와 있던 드론 잡는 레이저들은요, 이게 유효 거리가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이 출력도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거지 제대로 전장에 투입할 만한 것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청광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멀리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투입되게 되면 드디어 드론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다. 드론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 쫙 발사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을 바로 요격하는데요. 이게 진짜 단가가 기록적으로 정말 놀랄 정도로 얼마 안 하더라고요. 진짜 몇천 원 수준입니다. 몇천 원. 미사일이 억대라면 이거는 몇천 원 수준에 잡아내니까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된다 그래요. 한방 쏘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성공, 이거는 개가다.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랄 정도의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청광이 이제 실용화되게 되면은 이걸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이 대한민국의 이런 기술을 크게 주목은 안 했지만 갈수록 말이죠. 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청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끔씩 이제 언급에 이제, 되고 있었는데요. 1회 발사 비용이 구체적으로는 2,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주 경제적이죠. 그리고 이걸 30차례 발사를 했는데 3km 밖에 무인기 30번 해가지고 실험을 100% 다 명중했습니다. 20kW급 실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사실 30kW급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실전 배치에는 우리가 더 앞설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 자, 지난 7월 말경에 그때 당시 말이죠. 가로 세로 약 50cm 크기 무인기 드론이 하늘로 떠올랐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DJI사의 팬텀4 기종으로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드론은 불규칙하게 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자 준비되셨죠? 라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이제 말이 끝나는 즉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이 드론을 향해 레이저를 쐈습니다. 레이저는 눈에 잘 띄지 않겠죠. 밤에 보면 보이겠습니다만 충남 태안에 위치한 ADD 안흥 시험장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당시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펼친 레이저 대공무기 시연회였습니다. 그런데 1초가 지났을까? 실제 레이저를 쏜 건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날아가던 드론은 불이 붙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주변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입에서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와! 이런 말이 떨어졌었죠. 자, 그 아래 건물의 지붕 위에서 추락하며 퍽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시연이 끝난 후에 관계자들의 설명으로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과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 쏘았는데 블록 1이 드론을 향해서 쏜 그 레이저가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드론의 재질이나 거리 등에 따라 무력화에 필요한 레이저 조사,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시간이 달라지지만 대략 10초 안팎이면 어지간한 목표 드론은 완벽하게 격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그 당시 시연회에서는요,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이 투입됐지만 지난 1977년 개봉해서 대성공을 거둔 영화 스타워즈 속에서 등장한 레이저 무기가 꿈의 무기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군사 과학 기술에 의해서 현실화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지난 10월 4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첨단 신규 장비 전력화 행사에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청광이 일반인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 1은 하늘 천자와 레이저를 상징하는 빛광자를 합성한 청광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즉 소형 무인기와 드론에 레이저를 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겁니다.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이번에 한국이 처음입니다. 와,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군사적 어떤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큰 병력을 거기 투입했는데요. 완전히 러시아와 반대로 돌아서게 되면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깝깝해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 중에 재래식 무기 중에요. K9 자주포, 그리고 또 다연장 로켓 천무, 그리고 K2 뭐 이렇게 전차, 거기다가 이런 레이저 무기까지 이런 게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틴으로서는 기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사일도 많거든요. 미사일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때문에 푸틴은요, 김정은 끌어들였다가 북한군 끌어들였다가 오히려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자, 외국에서는 그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가 많긴 했지만 아직 그 실전 배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처음이에요. 미국을 앞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빛을 뿌려서 무력화하는 무기체계인데요. 그야말로 꿈의 무기입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 표적 위치 확인 장치, 그리고 레이저 빔 집속기, 통합 냉각 장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시제품은 현재 3명이 운영합니다. 각자 사격 지휘반장, 발사 통제원, 레이더 등 탐지 장치와 연동하는 연동 통제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죠. 1회 발사 비용도 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성비 중에서도 극강의 가성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뭐 억대 그 미사일 쏘다가 이런 2,000원짜리 이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격추한다. 와, 이거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격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이제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이 날려보내는 오물풍선 따위도 말이죠.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 바로 우리 레이저에 의해서 저격당합니다. 요격당합니다. 그래서 북이 지금 굉장히 깝깝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전부 맞춰가지고 명중률 100%다. 멀리 있는 이런 물체를 이렇게 요격할 수 있는, 저격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성능이다. 현재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 1 청광은요,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 추적한 뒤 레이저로 표적에 섭씨 7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엔진 등을 순식간에 태우는 방식이죠. 블럭 1의 출력은 20kW급으로 고도 2-3km로 날아가는 북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무인기 드론은 전부 잡는다. 자, 이 청광의 장점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요. 한 발당 소요 비용이 너무도 저렴하기 때문에 조잡한 수준의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비용의 20mm 불컨이나 30mm 차륜형 대공포,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같은 그런 고가의 어떤 장비 없이도 효율적으로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대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 획기적 그런 진전된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궁이나 천궁의 한 발당 발사 비용은 알려진 것처럼 수억 원입니다. 수억 원. 미국이 이번에 이런 드론을 잡기 위해서 날린 이 비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은 또 더 비싸요. 우리가 뭐 수억 원이면 여기는 그냥 몇 배 비싼 미사일을 날렸을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파리 잡는데 뭐 도끼를 사용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 도끼도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